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창밖을 바라보셨나요? 출근길에 무엇을 생각하셨으며 점심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우리는 매일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대부분의 선택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린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 한 문장의 명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될 하나의 문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이 왜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왔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나 쾌락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잘 살아가는 상태,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덕을 가져야 한다고요.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게 생각하는 날이 있죠.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나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바로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용감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용감해집니다.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친절해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정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명언이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당신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화를 낸다면 당신은 점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어제 친절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점점 친절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습관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 자체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더 명확해집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탁월한 행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탁월함이 당신의 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내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싫고 회의 시간엔 짜증이 나고 저녁엔 집에 가기도 싫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 메일을 확인하죠. 출근길에는 어떠신지요? 똑같은 뉴스를 또 보거나 SNS를 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회사에서는 어떠신지요? 업무에 쫓기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부하 직원들 때문에 화나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회사 불평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주로 자극적인 콘텐츠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 하루가 이렇게 부정적이었다니. 처음 깨달았는데 충격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그분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5분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불평 대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몸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의지가 약해지기도 했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을 본래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생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항상 자신의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어트도 작심삼일, 운동도 작심삼일, 공부도 작심삼일 슬퍼하면서 말이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끝까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 씨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 단 3분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날은 쉬웠습니다. 둘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늦잠을 자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순간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2분을 투자해 침대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나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여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나니 책상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이 정리되니 아침에 여유롭게 물을 마시며 쉬거나 책을 조금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니 하루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니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었고 6개월 후 민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스스로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지를 키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탁월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3분 동안 침대를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언을, 이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첫째, 아침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의 첫 1시간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으로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루는 비교와 부러움으로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루는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대신 단 5분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하루의 의도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5분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관계에서의 습관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동료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불평인가요? 감사인가요? 비난인가요? 격려인가요? 이번엔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던 그들은 어느 날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상대방에게 오늘 당신 덕분에 좋았던 것 한 가지를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이 관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당신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좋은 습관이 되었다고 말이죠. 셋째, 감정 반응의 습관을 인식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반박하시나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는지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음악을 틀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기분을 점검하시나요? 우리는 외부 상황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을 반복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고 침착함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면 침착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일하는 방식의 습관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일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도 못하는 습관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나가는 습관인가요? 중요한 일을 미루고 급한 일만 처리하는 습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습관.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습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습관. 일하는 방식은 단순히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바꾸면 당신 자신도 바뀝니다. 다섯째, 저녁 시간을 재설계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무의미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 아니면 의도적으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모습. 침대에 눕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잘한 일 3가지, 감사한 일 3가지, 내일 개선할 일 1가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만든다고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매일 반복하는 그 행동들이, 매일 선택하는 그 말들이, 매일 품는 그 생각들이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제가 당신의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중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매일 2시간씩 운동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하루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할 거야.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덕은 극단이 아니라 중용에 있다고요.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자신감은 오만함과 비하 사이의 중용입니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족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면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해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화려하지만 며칠 못 가는 큰 계획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은 중요한 덕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절제는 중요한 덕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함께 건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절제의 덕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직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원칙과 유연함 사이의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역시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고, 화가 날 때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도토리의 목적은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덕을 실현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들도 이 목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습관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만들고 피곤하게만 만들고, 습관을 만들 때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 습관이 나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데려갈 것인가? 목적 없는 습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된다.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매일 조금씩.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용감하게 행동하세요. 작은 것부터.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하나의 작은 습관을 선택하세요. 동시에 10가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것으로요. 매일 30분 운동하기가 아니라 매일 팔굽혀펴기 5개 하기로 시작하세요. 매일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로 시작하세요. 완벽한 부모 되기가 아니라 매일 자녀에게 감사 한마디 하기로 시작하세요.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세요. 2단계 기존 습관에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린다. 양치질을 한 후에 스트레칭을 한다. 점심 식사 후에 5분 산책을 한다. 이미 확립된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위한 강력한 앵커가 됩니다. 3단계 환경을 설계하세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세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정크푸드를 집에 들여놓지 마세요. 아침에 운동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으세요.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세요. 4단계 진행 과정을 추적하세요. 달력에 OX 표시를 하거나 앱을 사용하거나 일기를 쓰세요. 단순히 체크 표시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연속된 체크 표시를 보면 그 사슬을 끊고 싶지 않아집니다. 5단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느 날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빠뜨렸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이틀 빠뜨렸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6단계 정체성의 변화로 생각하세요. 나는 운동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책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나는 독서가야 라고 생각하세요.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접근하면 그 습관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단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입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답은 당신의 꿈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답은 당신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답은 당신의 매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주 작게.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3개월 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1년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